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지금 세계 권력 지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이란, 그리고 그 배후로 지목되는 세력들까지 과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과연 어디까지 번질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나 지금 떨고 있니? 시진핑, 김정은, 이재명 긴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행보는 한마디로 거침이 없다.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겨냥한 특수작전, 그리고 이스라엘과 공조한 이란 군사행동까지 국제정치의 금기를 연이어 흔드는 선택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 사살설은 중동 질서를 뒤흔드는 상징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진다. 미국이 내세우는 명분은 분명하다. 마약 카르텔과의 연계, 핵무기 개발 저지, 테러 지원 차단 등이다. 국제법적 논쟁은 뒤따르겠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메시지는 단순하다. 미국의 안보와 직결된 위협은 국경 밖이라도 제거한다는 것이다. 이는 오바마식 다자주의도 바이든식 가치외교도 아니다. 힘을 앞세운 직접 응징 전략이다. 이 전략의 공통분모는 반미 반서방 노선을 견지해온 국가들이다. 베네수엘라, 이란은 오랫동안 미국의 제재 대상이었고 중러와 전략적 연대를 강화해왔다. 트럼프의 판단은 이들 정권을 단순한 이념적 경쟁자가 아니라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를 잠식하는 실질적 위협으로 규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다시 말해 이는 개별 국가 응징이 아니라 반미 블록 해체 시도에 가깝다. 자연히 시선은 동북아로 향한다. 김정은 체제는 미국과 군사적으로 대치 중인 대표적 반미 국가다. 핵무력 고도화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중국, 러시아와의 밀착도 강화되는 흐름이다. 트럼프식 접근이 재개된다면 톱다운 담판과 초강경 압박이 병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 역시 변수다. 이재명 정부가 외교 노선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할 경우 워싱턴의 시각에 따라 동맹 내 이탈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물론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지만 미중 전략경쟁 구도 속에서 모호한 균형은 점점 허용폭이 좁아지고 있다. 트럼프가 재집권 이후 동맹에도 선명성을 요구한다면 서울의 선택지는 더 까다로워질 것이다. 남미의 쿠바, 그리고 반미 진영의 배후로 지목받아온 중국 역시 긴장할 수밖에 없다. 특히 중국은 직접적 군사충돌 대신 경제, 기술, 해양, 패권 경쟁에서 미국과 맞서고 있다. 트럼프식 일괄 타격 전략이 중국에까지 확장된다면 이는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신냉전의 본격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냉정히 봐야 한다. 지도자 제거가 곧 체제 붕괴를 뜻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민족주의 결집과 보복 악순환을 낳을 위험도 크다.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대목도 바로 그 지점이다. 힘의 과시는 단기적 억지력을 높일 수 있지만 장기적 안정까지 담보하지는 못한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세계 질서가 다시 힘의 정치로 회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트럼프의 선택은 도덕적 호호를 떠나 미국이 더 이상 현상 유지에 머물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힘으로 연문을 외교로 닫지 못한다면 충돌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지금 세계는 시험대 위에 올라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트럼프는 왜 지금, 왜 이란이었을까요? 트럼프가 직접 밝힌 이유는 이란이 미국 대선에 개입했고 나를 제거하려 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트럼프는 이란 공격의 진짜 이유를 꺼내 들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SNS를 통해 이란이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내용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며 이란 정권은 2020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나의 재선을 막기 위해 조직적인 선거 개입은 물론 암살 시도까지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란은 결국 미국과 전쟁을 하게 됐다고도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같은 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수도 테헤란을 전격 공습한 직후 나와 국제적 파장을 키우고 있다. 트럼프가 공유한 기사는 보수 성향 매체인 저스트 더 뉴스에 라는 제목의 기사다. 해당 기사는 이란이 사이버 공격과 허위 정보 유포, 해킹 및 정보 유출 공작 등을 통해 미국 민주주의를 훼손하려 했다며 이를 미국에 대한 명백한 적대 행위로 규정했다. 트럼프는 2020년 대선 당시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 위협성 이메일 사건과 2024년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캠프 해킹 사건 등을 거론하며 미 정보 당국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배후에 있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이란은 단순한 정치적 개입을 넘어 미국 대통령 후보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려는 시도까지 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국민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테헤란 공습과 맞물려 트럼프가 이란의 2020년 및 2024년 미국 대선 개입을 공식화함에 따라 향후 외국 세력의 선거 개입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미국이 군사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워싱턴 외교안보가에서는 선거 개입을 국가안보에 대한 직접적 공격으로 규정할 경우 제재를 넘어 군사적 옵션까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베네수엘라 역시 미국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아왔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내외를 체포했던 미군 당국이 외국 정부의 선거 개입 문제를 강도 높게 조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더불어 이란을 포함한 5개국이 미국 선거에 개입해 선거를 조작했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추가로 어떤 국가를 지목하고 어떤 대응 방침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는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되며 미국의 선거를 조작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임 기간 동안 미국을 위협하는 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이란 갈등이 군사적 충돌 국면으로 격화되는 상황에서 외국 세력의 선거 개입 문제를 둘러싼 미국의 대응 수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언급하면서 공유한 기사 일부 번역이다. 이란은 트럼프를 막기 위해 2020년과 2024년 선거에 개입하려 했고 이제 미국과의 새로운 전쟁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류 언론에서 민주당과 속기사들은 러시아와 트럼프의 공모와 관련된 열광적인 꿈에 대해 비명을 질렀지만 이란 정권은 2020년과 2024년에 연이어 트럼프의 당선을 막기 위해 눈에 띄지 않는 선거 영향력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더 나쁜 것은 IRGC가 트럼프를 겨냥한 암살 음모까지 추진했다는 점입니다. 이란 정권은 2020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도전을 약화시키려 했고 조 바이든이 승리한 후 2024년 여러 차례의 선거 개입과 암살 시도를 통해 2배로 늘어났습니다. 트럼프는 후자의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곧 이란 핵무기 프로그램의 핵심을 공격했으며 미국과 이스라엘이 토요일 테헤란에 대한 공동 공격을 시작한 후 다시 한번 전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0년과 2024년에 트럼프를 막으려는 이란의 노력은 이란이 핵무기를 얻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트럼프의 일관된 신념을 고려할 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토요일 폭격전에 미군은 이 지역으로 상당한 군사 자산을 이전했지만 트럼프는 이란 정권과 협상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지난 주말 중동과 동부 지중해에 위치한 해군 군함이 14척의 지상 군함을 포함한 2개의 항모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2003년 이라크 자유작전 초기에 5개의 항모 전투 그룹이 모인 이후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평가했습니다. 레바논 주재 미국 대사관은 월요일 국무부가 비상사태가 아닌 미국 정부 인사와 정부 인사의 가족들에게 안전 위험을 이유로 레바논을 떠나라고 명령한 것을 반영하여 레바논 여행 권고를 업데이트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루살렘 주재 미국 대사관도 금요일에 비슷한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는 2016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5년에 체결하고 합의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란 핵 협정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트럼프가 승리했을 때 그의 첫 임기는 이란 정권에 대한 최대 압박 캠페인으로 특징지어졌습니다. 트럼프는 이란과의 협상에서 탈퇴하고 오바마에 의해 해제된 후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고 이란의 테러 대리인을 표적으로 삼아 IRGC 지도자 카셈 솔레이마니 장군을 살해했습니다. 이란 정권은 트럼프와 조 바이든 대통령 간의 2020년 선거 캠페인에서 정교한 선거 영향력 행사로 대응했으며 이란은 트럼프의 재선을 막기 위해 싸우고 이란 친화적인 바이든을 지지했습니다. 시진핑도 김정은도 그리고 동맹국 지도자들까지 지금 이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미국의 추가 지목 국가가 어디가 될지 그리고 대응 수위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계속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The great proud people of Iran, I say tonight that the hour of your freedom is at hand. Stay sheltered, don't leave your home. It's very dangerous outside. Bombs will be dropping everywhere. When we are finished, take over your government. It will be yours to take. This will be probably your only chance for generations. Now you have a president. This is the moment for action. Do not let it pass.